이제 어머님들 하면 이제 애하고 지지고 볶고 하다가 애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들어가는 시점, 그러니까 이제 예비 고1이 되는 시점에서부터 이제 애를 좀 어떻게 해볼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갖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시기가 고2에서 이제 고3 넘어갈 때, 예비 고3 때 또 엄청나게 돈을 좀 많이 쓰죠. 그래서 급격하게 하기 때문에 특히 예비 고3 때 뭐 2개월, 3개월은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좀 듭니다. 그나마 공부를 좀 하고 오잖아, 2, 3개월 동안. 다시 원상 복구가 되긴 하지만, 예비 고1 애들 같은 경우에는 가서 잘 놀다 옵니다. 가서 잘 놀다 와가지고, 이제 기숙학원 갔다 온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잘 놀기 시작합니다. 제약된 환경에서 요령품에 놀다가 집에 와서는 이제 편안하게 놉니다. 또 엄마나 아빠들도 많이 양보를 해주죠. 왜냐면 기숙학원 가는 것에 애하고 동의를 해서 보내준 거 아니에요. 참 재밌어요. 엄마 아빠가 돈도 그렇게 많이 쓰면서 기숙학원 보내줬는데, 그러면서 애한테 또 끌려다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대우는 대우대로 못 받고 애는 애대로 뭐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저는 좀 그냥 집에서 그냥 뭐 9, 10 to 10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동네에서. 뭐 그런 데를 보내든가 차라리. 응? 저는 그래도 그런 것보다는 스스로 하는 아이를 만들자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숙학원을 만들자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뭐냐면은 큰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반의 자기주도 학습을 시키자는 겁니다. 절반의 자기주도 학습. 절반의 자기도 학습을 한다는 건 뭐냐면, 요즘 애들은 뭐가 있냐면은 정신력이 좀 약합니다. 정신력이 상당히 약하죠. 그래서 이제 또 공부하는 틀도 안 잡혀 있고 정신력도 약하고, 그러면은 이제 혼자 공부하라 그러면은 뭘 공부할지 몰라요. 책만 펴놓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틀을 정해줘야 됩니다. 공부하는 틀, 공부의 틀을 정해줘야 됩니다. 공부의 틀에 대해서는 이제 간략하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좀 세부적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이럴 땐 저렇게, 이럴 땐 이렇게. 그리고 그 틀을 계속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이제 기계를 만들어주고, 절반 정도는 휴머노로서 판단력을 가지고 움직이게 해주면 됩니다. 이때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나오는 얘기가, 애를 어떻게 하면은 정신력을 강하게 해줄까요? 어떻게 하면은 의지력을 갖게 해줄까요? 동기부여를 해줄까요? 뭘 해줄까요? 근데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머님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자발적으로 의지력이 생기게 해줘야 되고, 자발적으로 정신력이 강해지도록 해줘야 됩니다. 좀 예를 들어주겠습니다. 얘가 좀 잔인할 수도 있는데, 길거리 나갔더니 굉장히 이쁜 소녀가 있습니다. 이쁜 소녀인데 꼬맹이 소녀예요. 뭐 핑크빛 리본도 믿고 있고, 핑크빛 신발도 신고 있고, 핑크빛 스커트에 뭐 흰색 애들 신는 스타킹도 신고 있습니다. 쌩글쌩글 웃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다리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하나로 해가지고 애가 목발을 짚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습니까? 안타깝죠. 그렇게 이쁜 애가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럴까, 안타까우면서도 참 측은지심도 막 들고 그럽니다. 측은지심도. 어린 나이에 왜 저렇게 됐을까, 뭐 이런 거죠. 이때 이제 외부로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다리 하나가 있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이제 감각과 이성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감각과 이성에 의존하는 것들이 굉장히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그럼 이제 예를 조금 따르게 두겠습니다. 예 2를 두겠습니다. 만약에 이 이쁜 소녀가 똑같이 있어요. 소녀, 소년인데 제가 소년이라고 적었네요. 이쁜 소녀가 있어요. 똑같이 핑크도 입고 있고요. 옷 차림이 똑같아요. 다리는 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상태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고 평범한 느낌을 갖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정신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약해가지고, 정신이 다리 하나라면, 정신이 다리 하나 정도 약한 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감각이 반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굉장히 평범한 아이구나, 이쁜 아이구나, 그냥 긍정적 평가를 내립니다. 바로 이게 저는 감각과 이성에 의해서 판단을 내릴 때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올바른 평가가 아니잖아요. 일단 애 정신이 약해져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아 정상적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머님의 자녀가 그 겉으로 보기는 멀쩡하지만 정신력이 약해가지고 정신력 쪽으로는 다리 하나가 있는 상태라면은 얘는 정신력 쪽에 대해서는 목발이 필요한 상태죠. 근데도 불구하고 어머님들이 함부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넌 왜 이것도 못하니? 다른 애들은 이렇게 하던데 왜 너는 못하니? 이게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아세요? 그걸 갖다가 얘 일에 제가 소개했던 애한테 한번 해볼게요. 예쁜 소녀한테. 너는 왜 제대로 걷지도 못하니? 다리 하나인 애한테 그랬다고 해보세요. 너는 왜 계단 한 개 오르는 게 힘들어? 이것도 못해? 이런 얘기를 갖다가 어머님 하실 수 있어요? 그 다리 하나 가지고 댕기는 그 소녀한테? 못 하시죠.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잔인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또 A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런 잔인한 얘기를 어떤 미친놈이 해가지고 들었다 쳐봐요. 얘는 장난이 아니죠. 심리가 거의 무너지는 상태까지 가겠죠. 응? 그나마 다리 하나 가지고 이쁘게 차려입고 옷 잘 차려입고 밖에 나왔을 때는 나름대로 심리적으로 극복하고 나온 애 아니에요. 세상을 다시 한번 밝게 맞이하려고. 그러고 마음을 잡고 있는 애한테 가서 그딴 소리를 해댔다. 그럼 걔는 면역이 된다기보다는 진짜 무너지죠. 응? 그거 극복하는데 또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 미친놈은 없겠지만 세상에. 제가 이렇게 미친놈 나쁜 놈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예투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바꿔보세요. 어머님의 자녀가 정신적으로 다리가 하나야. 그럼 얘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최선일 수도 있어요. 집단에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왜 너는 여태 이것밖에 못했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애가 어떻겠어요? 뭐 나태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반발심에 바로 이제 뛰쳐나가겠죠. 그러나 어때요? 심리적으로 엄청난 자극이 아니라 위축 상태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일반 가정에서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머님들 얘기 듣다 보면은 전 솔직히 좀 머리도 아프고 솔직히 가정사에는 관여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또 싸가지가 없고 냉정하고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저희 세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안 환경 자체가 개인주의로 컸기 때문에 꼬맹이 때부터 이렇게 컸거든요. 집에 가면 타월이 4개 있어요. 욕실에 가면 항상 다 따로따로 쓰거든요. 지금은 이제 화장실도 다 따로따로 쓰죠. 각자 걸 각자가 관리해요. 저는 그런 걸 되게 편하게 생각하거든요. 글쎄요, 좀 어느 정도였냐면은 뭐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가 제 컴퓨터를 자꾸 보더라고요. 전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왜 싫었냐면은 컴퓨터는 거의 다이어리 같은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공유해서 쓴다? 있을 수가 없죠. 당장 노트북을 한 개 더 샀죠. 이거 네 거니까 응? 내 거 보지 말고 이걸로 써.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선이 굉장히 좀 명확한 분위기에서 컸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적응하는데 힘들었던 건 저희 와이프 쪽 집은 전혀 안 그래요. 완전히 한국적이니까 그게 저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고 지금은 좀 적응을 한 거지 제가 완벽하게 그걸 받아들인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즘 애들 같은 경우는 좀 잘 맞아요. 그런 개인주의를 잘 이해하더라고요. 시간 같은 것도 제가 딱딱 끊어주는 게 네 시간은 네 시간이고 내 시간은 내 시간이다. 거기에 대한 좀 명확한 선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의 문화라 그래가지고 너무 침범이 심해요. 그래도 이제 중국 애들보단 낫죠. 그렇지만 일본 애들만큼 그렇게 섬세하진 않거든요. 일본 문화가 좀 훨씬 편해요. 응? 그런 걸 딱딱 구별해 주니까 굉장히 편하거든요. 개인주의. 이 얘기를 왜 해주냐? 응? 그 애는 애 나름대로 자기 개인의 크라이테리언이 있고 그 상태에서 여기 다리 하나 가지고 뿌영뿌영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응? 한국적 관점에서 통으로 막 싸잡아서 이러게 되면 이게 그때부터는 이제 대화 단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가 이제 하나의 개체로 성장하면서부터는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은 하나의 그 인격체로서 대해줘요. 물론 하나의 인격체는 완벽하진 않지만은 그 인격체 개별체로 대해주면서 뭘 시도하셔야 되냐? 그 점진적으로 애가 나아질 수 있게끔 시도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제 그게 가장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마음가짐이 된 상태에서 드디어 뭘 하셔야 되냐? 바로 이제 기숙학원을 집에다가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하셔야 될 거는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죠. 첫 번째가 이제 기상 6시부터 이제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이 기상 6시를 하시려면은 어머님이 같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게 애들 입장에서는 참 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어른이 안 하면서 자기한테 하라고 그러면은 힘듭니다. 저도 애들한테 이제 자녀들, 제 아이 말고도 제 가르치는 제자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하는 게 내가 안 하는 걸 너희들한테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하기 때문에 시키는 거거든요. 그 자기 관리한 거, 그리고 기록한 거, 저는 지금까지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컴퓨터로도 제가 다 관리를 하거든요.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관리하는 거는 제 자신을 남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또 다른 자아를 갖다가 또 다른 사람처럼 놓고 대하게 되면은 싫어하는 것도 할 수 있고 일처리 같은 것도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 제가 지난 시간에 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어머님도 기상할 때 자녀를 교육하고 싶은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 마인드에 또 다른 어머님 상을 만드세요. 그러면 그 마인드는 뭐라 그래요? 어머님한테 얘기하죠. 똑같이 6시 일어나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럼 애랑 같이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같이 산책하세요. 한 10분이든 20분 해보세요. 해보기도 전에 애가 안 하려고 그래요. 해보셨어요? 안 해봤잖아요. 왜 미래에 짐작을 하죠? 일단 해보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머릿속으로 무슨 상상을 하지 마세요. 애가 어떻게 나올 거다. 그 상상을 하게 되면 그 상상했던 파동이 애한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가 안 하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저는 가장 부탁하고 싶은 게 지레 짐작하고 뭔가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거죠. 아이들의 그 잠재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거 계기 하나가 돼가지고 애가 꽂혀가지고 어떤 특정 분야의 자질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그걸 시도하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그래서 기상 6시만 일단 제일 먼저 세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취침 시간을 방학 동안에 11시에 자게 해주세요. 이것만 완성해도 이미 규칙적인 라인을 타기 시작하는 거. 예외 없이 가야 돼요. 뭐 휴일인데 갑자기 6시에 안 일어나고 이런 거 없어요. 일어나는 게 뭐가 깝깝해요. 매일같이 일어나잖아요. 그 일어나는 시간 6시로 땡기느라는 건데. 응? 애들의 그 틈새를 갖다가 집요하게 얘기해가지고 정신력 약한 부분을 보완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하실 게 이제 절대 공부 시간을 완성해 나가셔야 돼요. 절대 공부 시간은 제가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죠? 국어 1시간, 영어 1시간, 영어 1시간, 수학 3시간인데 이걸 어떻게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국어 0.1, 10분, 영어 10분, 그 다음에 수학 0.3 해가지고 30분 정도 공부를 아예 안 했던 아이라고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부터 이걸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꾸준하게. 자, 이걸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 그렇죠. 주간계획표가 나와야 됩니다. 주간계획표가 나와야 돼요. 주간계획표는 매일같이 짜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치 자기 타임 테이블이 나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딱딱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생활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그걸 딱딱 지켜야 돼요. 주간계획표 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킬 수 있는 거를 짜야지 지키지도 못하는 걸 짜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런 세팅하는 내용들은 그 하나로 정리돼서 나와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그 첫아이 예비고이라는 제 책이에요. 거기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예비고일이고 여기서는 이제 영어 교육하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애들 생활습관 잡는 것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엄마 아빠하고 충돌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에 관한 것을 중3에서 고1이 됐을 때 겪게 되는 것들을 굵직굵직한 것들을 대처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기숙학원 환경을 만드는 건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예요. 이 세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숙학원을 가거나 안 가거나 똑같은 거예요. 기숙학원에서 하는 게 뭐 있어요? 아침 6시 억지로 깨우잖아요. 세수 10분에서 20분 해주고, 그 다음에 단어 공부하고, 주로 애들은 그때 농땡이 치고 또 놀죠. 그 노는 걸 집에서 그렇게 놀면 안 되나요? 일어나서? 그 다음에 취침 11시에 하고, 그리고 절대 공부 시간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것만 그 매일 같이 하면은 애는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주간계획표 짜는 거 어머님도 같이 짜주시고, 어머님이 같이 짤 때 주의사항이 좀 있죠. 너무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거기 애를 갖다가 죽이는 시간표를 막 강요하지 마세요. 시간표가 듬성듬성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볼만 할 수 있게. 그냥 모든 시간표를 공부로 채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괴롭기만 합니다. 못 지키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시간표를 갖다가 만들어야 됩니다. 지킬 수 있는 시간표. 제 블로그 포스팅에 그 기숙학원 윈터스쿨 과목일까 별장일까에 제 세미나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을 글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좀 읽어보시면서 하시면은 조금 더 마인드를 갖다가 잘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제 홈페이지인데요. 왼쪽 메뉴판을 이렇게 쭉 내리시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2019 예비고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이쪽에 좀 이동해 볼게요. 보면은 이제 이 차례대로 쭉 나와 있고 주간계획표 짜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이죠? 플래너 없이 주간계획표 시스템 구축하는 거. 여기 안 읽어보신 분 같은 경우는 여기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주간계획 시스템 구축하는 거 있죠? 그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거기 충분히 요거 보시면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기 동영상만 들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메뉴에서 보시면 위에 튜토리 책이 있잖아요. 튜토리 책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예비 고1 책을 보면은 이게 초창기에 써놓은 거예요. 보면은 맨 앞에 있을 겁니다. 예비 고1 보이죠? 예비 고1의 이제 부제가 첫해 예비 고1인데 책 이름이 고1 학생이 영어 1등급을 바란다면 꼭 알아야 될 11가지 실천 사항이에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그 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책 가격도 좀 소개가 돼 있죠. 클릭하면 아마 거기 제 개인 책방으로 아마 연결이 될 거예요. 이쪽에 연결되냐 이렇게 연결되고 있고요. 이건 제가 구입할 경우에는 3,600원이라는 뜻이고 이건 제 아이디로 로그인이 된 거니까 어머분들은 6,000원 주고 구입을 하셔야 될 겁니다. 또 이렇게 찾기가 좀 힘드시면은요 네이버 검색해서 찾으셔도 돼요. 이렇게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첫 아이 예비고일 치시면 돼요. 첫 아이 그 예비고일 이렇게 치시면은 처음에 보면 이제 뭐 포스팅한 게 쭉 나오는데 네이버가 책을 뒤에 가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줍니다. 네이버 책 나오죠? 네이버 책 요거 클릭하시면은 나와요. 그리고 리뷰도 있고 책 정보 같은 거 보시면은 여기 간단한 얘기들하고 목차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목차에 보면 자세한 것들 좀 나와 있죠. 간략하게 볼 수 있는 책이니까 보면서도 이제 공부에 대한 감을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보시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첫아이 예비고일 책자를 증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증정해 드리는데 이거는 당연히 이제 PDF판으로 드릴 수밖에 없죠. 그 종이책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주소로 배송하고 이러는 게 일이 좀 많아요. PDF는 이제 어머님들 폰으로만 전송해줘도 바로 다운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약간의 그 후기를 좀 받습니다. 후기를 갖다가 거기 본인의 블로그에다가 써주시거나 블로그에다가 써주시는 걸 제일 선호합니다. 그래야지 본인이 썼다는 게 인증이 되거든요. 그리고 남의 걸 긁어다가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좀 안 그러시겠지만 저도 운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기를 그 세미나 참여한 후기를 갖다 써주시면은 거기 PDF 책자하고 그 다음에 한 다음에 링크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거하고 이제 그 회원 등급을 제 루트까지 끌어올려 드리겠습니다. 루트가 되면 이제 웬만한 세미나 강좌 있었던 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제 튜토리 세미나 말고 공개해 놓은 세미나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좀 해주셨기를 좀 기대하면서 그 책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미나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있습니다. 다음 주 세미나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드릴게요.
세미나가 이제 그 예비 고1, 예비 중3, 예비 중2 겨울방학을 위한 영어 공부 방법과 스카이 성공 세미나예요. 여기가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나와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스토리가 쭉쭉 나오기 때문에 읽어보기 되게 편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환경 때문에 좀 안 켜지는 것 같아요. 잘 돌아가네요.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천은요, 거기 신청은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은 바로 연결이 된다는 거 아시죠? 여기 클릭해서 신청해 주시면 돼요. 스토리는 이렇게 갑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예비 고1 가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예비 중3, 그리고 목요일 날은 예비 중2. 이렇게 해서 이제 방학 동안에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그 타이틀만 이렇게 정해 놓고 하겠습니다. 타이틀이 다 똑같으면 좀 안 되잖아요. 타이틀을 좀 그래서 달리 했습니다. 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 어머님들이 계속해서 더 똑똑해지기를 좀 저는 굉장히 많이 바랍니다. 세미나 마치고요.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 이거 당장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세요. 지금 안 하면 영원히 안 합니다. 영어 속담 있죠? Now, or와 never예요. 네,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맞춤 상담으로 신청해 주세요. 거기다가 뭐 개인적으로 뭘 부탁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서로 공론화 될 수 있게끔 거기 신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만 알고 싶다 그러면은 저도 그냥 가볍게 링크만 따서 보내드립니다.